본 영상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시장이 갑자기 AI 공포에 휩싸이면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AMD와 메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반도체 주식들은 또다시 불을 뿜었죠. 대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치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의 광기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불안감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듯한 기분인데요.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그 명확한 좌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죠. 한쪽에선 AI가 인류의 생산성을 폭발시킬 거라고 환호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대규모 실업과 함께 경제가 붕괴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었던 그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가 촉발한 공포입니다. 보고서 결론부터가 이건 아주 충격적입니다. 불과 2년 뒤에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폭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붕괴를 경고하는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극단적인 예측이 나온 걸까요? 이 보고서의 논리를 관통하는 아주 날카로운 개념이 바로 이 유령 GDP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AI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국가 GDP 통계는 쭉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AI, 즉 기계는 월급을 받아서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돈이 기업 금고에만 쌓이고 우리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는 전혀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피드백 루프, 한마디로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게 시트리니의 주장입니다. 이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처음엔 기업들이 AI로 비용을 줄이니까 이익이 늘어납니다. 주가도 오르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월급 많이 받던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비가 급격히 줄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겠죠. 그럼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더 줄여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 AI를 더 공격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마치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연쇄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시나리오인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 데이터에서 드러납니다. 보고서가 나온 달 IBM 같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은 물론이고요. 여기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소비와 직결된 금융주들이 급락했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단순히 AI 기술주뿐만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섹터까지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이라도 주식을 다 팔아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에서 한쪽 이야기만 듣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이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을 냉정한 데이터로 한번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지갑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8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바로 메타가 앞으로 5년 동안 AMD의 AI 칩을 사들이기로 한 계약 규모죠. 방금 전까지 들었던 붕괴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AI 인프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현실이죠. 하지만 이 계약의 진짜 속내는 이 숫자가 아니라 계약 조건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구매 계약이 아니에요. 메타가 칩을 살 때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AMD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워런트를 받았습니다. 과거 PC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텔의 CPU가 윈텔 동맹을 맺고 시장을 지배했던 것과 똑같은 그림이죠. 이건 두 거대 기업이 서로의 미래를 걸고 혈맹을 맺은 겁니다. AMD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메타는 안정적인 칩 공급망과 함께 미래 가치까지 확보한 거죠. AI 시장의 판이 얼마나 거대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골드러시의 중심에는 물론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현재 시장의 온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전망시인데요. 왼쪽의 매출과 오른쪽의 주당 순이익 막대가
작년 대비 70% 가까이 수직으로 솟아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거의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찾아보기 힘든 성장률이죠.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비단 엔비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글은 텍사스에 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도 올해 설비 투자, 즉 자본 지출 전망치를 전부 다 올려잡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AI 인프라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한쪽에선 2년 뒤 경제가 붕괴할 거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역사상 유례 없는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이야기가 어떻게 둘 다 진실일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이런 현상은요, 시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타임라인, 즉 장기적인 미래와 단기적인 현실을 동시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현재 AI 시장의 이 모순, 이 패러독스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왼쪽은 장기적인 파괴의 가능성입니다. 유령 GDP, 대량 실업 같은 구조적인 리스크죠. 반면에 오른쪽은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건설 붐입니다. 데이터 센터, AI 칩, 즉 골드러시 시대에 국갱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의 실적은 폭발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단기적인 건설 붐이 장기적 파괴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한 시간과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시간과의 싸움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패러독스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제가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 모델링을 돌려본 결과 시장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연착륙 시나리오입니다. AI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산업에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마치 인터넷 혁명 때 수많은 오프라인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IT 관련 일자리가 생겨났던 것처럼요. 생산성은 극대화되고 경제는 충격 없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두가 바라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닷컴 대접이라고 부르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의 AI 인프라 투자가 너무 과열돼서 정작 AI 서비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기도 전에 투자 거품이 먼저 터져버리는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와 아주 비슷하죠. 수많은 통신기업들이 미래 인터넷 수요만 보고 너도 나도 광 케이블을 깔았지만 정작 그걸로 돈을 벌기 전에 대부분 파산했던 것처럼요. 기술주 중심의 깊은 조정이 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살펴본 시트리니 리서치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시스템 쇼크 시나리오입니다. 대량 실업이 소비 붕괴로 그리고 결국엔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지는 최악의 경우죠. 이 경우에는 S&P 500이 30% 이상 폭락하는 말 그대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시나리오를 아는 것과 실제 내 돈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안개 속 장세에서 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포지션은 한마디로 선택적 강세론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장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을 머릿속 한편에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 명확하게 돈이 몰리고 있는 이 골드러시를 놓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즉, 미래의 꿈을 파는 기업보다는 지금 당장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 금광이 발견될지 불확실할 때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기 위해 제가 20년간 지켜온 세 가지 리스크 관리 원칙을 공유합니다. 첫째, 지금은 꿈을 파는 AI 서비스 기업보다는 확실한 현금을 창출하는 곡괭이와 삽, 즉 인프라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AI라는 테마에만 내몰되지 말고 항상 금리, 고용 같은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주가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자신만의 명확한 손절 원칙을 반드시 세우고 기계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특정 종목이 제 모델의 변동성 예측 범위를 이 표준 편차 이상 벗어날 경우 기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만의 계량적 원칙이 감정적인 매매를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이 됩니다. 오늘 이 긴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추려는 시도는 어쩌면 오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나리오가 닥쳐도 내 계좌를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죠. 오늘 제 분석을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지금의 이 극단적인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